안녕하세요. 의안고민 해결사 의안사 박기령입니다. 혹시 의안이 너무 쉽게 빠지나요? 이번 영상은 의안을 착용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고민일 거예요. 의안이 너무 쉽게 빠져나오는 증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의안은 이렇게 쉽게 눈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걸까요? 의안은 눈 속에서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안을 안 빠지게 하는 건 눈꺼풀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눈꺼풀은 우리 두 개가 있잖아요. 윗눈꺼풀이 있고 아랫눈꺼풀이 있고, 그럼 이 둘 중에 어느 눈꺼풀이 의안을 안 빠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어느 눈꺼풀이 의안을 빠져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할까요? 정답은 바로 아랫눈꺼풀입니다. 아랫눈꺼풀이 바로 의안을 머금는 역할을 하고 있죠. 윗눈꺼풀도 물론 의안을 이렇게 머금는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것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의안을 짜내고 있는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는 게 바로 윗눈꺼풀이에요. 그리고 그 윗눈꺼풀이 의안을 짜내는 힘과 눈 속의 공간도 의안을 짜내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안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힘들을 안 나오게 막고 있는 것은 바로 아랫눈꺼풀만 이제 의안이 안 나올 수 있게 오롯이 막고 있는 거죠. 윗눈꺼풀도 물론 의안을 머금고는 있습니다. 머금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의안을 짜내는 힘도 동시에 존재해요. 윗눈꺼풀은. 그리고 윗눈꺼풀을 제외한 그 눈 안쪽에 있는 공간들도 있잖아요. 그 공간들도 팽팽해지게 되면 의안을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이런 힘들이 의안에 계속 작용하게 되는데 그런 힘들을 온전히 받아내고 있는 거는 바로 아랫눈꺼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윗눈꺼풀 그리고 눈 속의 공간은 의안을 이렇게 밀고 짜내고 있을까요? 눈 속의 공간은 주머니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주머니냐면 탄성이 있는 고무주머니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그 주머니의 공간의 용량은 전부 다 다르겠죠. 그 모양도 다를 것이고. 그럼 이걸 뭐 쉽게 표현하자면 숫자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은 주머니의 용량이 5고 어떤 분들은 주머니의 용량이 8이에요. 그러면 5가 들어가는 그분의 주머니 안에 만약에 8을 집어넣으면 그 주머니가 어떻게 될까요? 쉽게 생각하면 고무풍선 안에다가 물을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 물풍선 안에는 5리터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다 8리터를 넣으면 들어는 갈 겁니다. 왜냐하면 주머니가 늘어날 거니까. 근데 그 8리터만큼 들어갔으니까 반대로 나는 원래는 5가 적정량인데 8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그 주머니는 늘어난 것만큼 다시 반대로 원래대로 회복하려는 힘도 강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물이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 힘도 그만큼 강해지겠죠. 의안도 비슷합니다. 그 안에 있는 용량보다 너무 큰 게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공간들, 윗눈꺼풀을 포함한 그 의안을 덮고 있는 아랫눈꺼풀을 제외한 의안을 감싸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 의안을 짜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적당한 용량의 크기보다 크면 큰 의안이 들어갈수록 그 의안을 짜내는 힘도 비례해서 강해지겠죠. 그럼 제가 이 의안이라고 가정을 하고서 이제 보여드리면 이 의안이 눈 속에 들어가면 윗눈꺼풀이 이렇게 덮을 거예요. 물론 아랫눈꺼풀도 이렇게 덮고 있겠죠. 그리고 안에 있는 공간들도 의안을 이렇게 감싸지고 있을 겁니다. 감싸지고 있는데 이 윗눈꺼풀이 팽팽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간들이 의안을 팽팽해진 것만큼 누를 거예요. 누르게 되는데 의안은 고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갈 때는 사실은 아래밖에 없거든요. 의안은 이렇게 약간 오목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눈의 뒷면이라고 보면 의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안에서 이렇게 밀게 되면 의안이 어떻게 되죠? 밑으로 밀려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의안은 계속 밀려나가는데 밀려나가면 아랫눈꺼풀은 안 밀려나고 싶잖아요. 왜냐면 아랫눈꺼풀은 근본적으로 위를 향해서 덮여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덮여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눌러버리니까 얘는 안 밀려나고 싶으니까 최대한 버틸 거예요. 근데 젊을수록 그리고 강하게 누를수록 그 아래로 향하려는 그 힘이 굉장히 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랫눈꺼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점점 내려가게 되면 이게 수년간 방치되고 어떤 분들은 뭐 수십 년간 방치가 되고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이게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윗눈꺼풀도 같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눈은 좀 감긴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의안을 또 키워요. 키우면 의안은 더 커지겠죠. 커지면 안에서는 또 의안을 찍어 누를 겁니다. 그러면 아랫눈꺼풀은 더
내려가겠죠. 근데 의안을 끼시는 분들은 의안이 자꾸 커지면 의안이 빠진다는 인식을 처음에는 못해요. 근데 단지 좀 아래 눈꺼풀이 균형을 잃어서 자꾸 주저앉는 건 느끼시겠죠. 근데 어쨌든 눈은 벌어진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눈은 벌어진다고 느끼실까요? 왜냐면 아랫눈꺼풀 동시에 내려가기 때문에 아랫눈꺼풀이 내려가면서 눈이 떠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착각이죠. 아랫눈꺼풀이 내려가면 실제로 눈이 예뻐서 윗눈꺼풀이 올라가면서 벌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랫눈꺼풀이 내려가면서 눈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의안기 쪽 눈이 점점 주저앉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점점 내려가게 되면 더 이상 아랫눈꺼풀이 의안을 받칠 공간도 없고 힘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의안을 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얘는 계속 내려간 상태로 힘을 잃었을 거고,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서 피부는 피부대로 힘을 잃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의안을 더 이상 받쳐주질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금질 못하게 되니까 의안이 눈만 깜빡여도 빠지게 되고 고개만 숙여도 빠지게 되고, 그리고 막 땀을 흘리거나 이래도 빠지게 되면서 저절로 스르륵 흘러내려면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의안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빠져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징조가 항상 있습니다. 수년간 이 징조가 계속 느껴지실 거예요. 느껴지다가 어느 날 아침에, 보통 아침에 빠지거든요. 아침에 갑자기 의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안 들어간 게 아니고 들어갔지만 아랫눈꺼풀이 버티지 못하면서 의안이 저절로 흘러나오면서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급하게 이제 막 의안실을 알아보시고 찾아오시고 하거든요. 의안이 언젠간 빠지게 되려고 하는 그런 징조가 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징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자꾸 의안이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죠. 눈 속에 착 들어가서 이렇게 낀 듯 안 낀 듯 있어야 되는데 의안이 자꾸 이렇게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고개만 숙여도 약간 뭔가 아래로 뭔가가 쏠리면 의안이 되게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죠. 두 번째, 아랫눈꺼풀이 너무 심하게 밑으로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 수년간 계속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아랫눈꺼풀이 밑으로 내려앉게 되면 의안을 머금을 수 있는 힘이 점점 공간과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의안을 아주 오랫동안 끼신 분들한테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오래 끼게 되면 의안이 상태가 좋으면 다행인데 이제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오래 끼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의안이 굉장히 거칠어져 있거나 뭐 심지어는 막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쪼개진 경우도 있고 별의별 경우가 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핵심은 거칠어진 의안을 오랜 기간 착용하게 되면 어떤 경우들이 생기냐면, 의안이 원래 깨끗한 의안을 정상적으로 껴오시면 의안을 교체할 때마다 조금씩 커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면 속이 자꾸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몇십 년 동안 의안을 꼈는데도 속의 공간이 헐거워지는 게 아니고 반대로 눈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공간은 자꾸 이렇게 헐거워지면서 늘어나는 게 보편적인 증상인데 반대로 속의 공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의안 낀 쪽 눈이 자꾸 더 벌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의안이 바깥으로 밀려 나오니까 아랫눈꺼풀이 내려가면서 눈이 벌어지는 것도 물론 있겠죠. 어쨌든 간에 핵심은 눈이 점점 정상 눈에 비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을 오랜 기간 갖고 있다면 이것도 의안이 저절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증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안이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의안을 안 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제가 앞에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답도 나와 있겠죠. 눈 속의 공간,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간보다 너무 과도하게 커진 의안을 집어넣는 건 좋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난 눈을 벌려야 되니까, 눈을 벌리려면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크기의 의안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나한테 맞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눈 속의 공간이란 개념은 눈을 크게 벌리고 작게 벌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안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의안을 과도하게 바깥으로 짜내지 않는 그 정도의 공간이 이제 적당한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이 벌려지는 것과는 좀 무관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의안이라는 건 벌려지는 것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의안을 만들 때 최대한 커지지 않게 하면서도 어느 정도를 벌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눈을 많이 벌렸을 때 그럼 그 부작용이 바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면밀히 관찰하면서 의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관찰하게 되면 의안이 되도록이면 커지지 않게 하면서 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는 의안의 형태를 좀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최대한 의안이 그 내가 머금을 수 있는 그 용량보다 너무 많이 초과하는 건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의안 빠짐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고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영상이 의안을 착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